1971년 이번의 유언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선 최초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1971년 3월 11일 유일한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업을 설립해 큰 부를 축적한 그였기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유언장에 쏠렸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 평소 그의 철학이 유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 소유 주식은 모두 사회에 기증한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7살 손녀 유일링에게는 학자금 1만 달러를 물려준다. 억만장자 유일한의 유언이었습니다. For me, as the grandchild, I don't even think about it. It's quite natural. I was just raised that way because I didn't receive more money or it's just the way I was raised. We are raised to be our own success. In fact, in a strange way, it's almost shameful to receive money for doing nothing. I don't know if this should be in the show or not, but anyway, in a strange way, you want the dignity of making your own way.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박사와 같은 기업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적인 부호를 만나보고 또 연구해 오신 경제 전문가 김박희 선생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데요. 독립운동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유일한 선생이 가진 아주 독특한 위상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유일한 선생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독립운동가인데 독립 이후를 꿈꾸신 분이거든요. 진정한 독립은 민생과 부국에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일본은 언젠가는 우리나라 땅에서 물러나겠지만 우리가 그걸 폭력으로 쟁취한다 하더라도 결국 진정한 독립이 되려면 민생과 부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인식 수준 전체가 유일한 선생 근처에 못 가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그분은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 전반에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예. 그분보다도 뒤처져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기업 구조, 이른바 재벌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기업 경영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그 유교적 관념들이 지배해요. 이건 내 재산이다. 지분은 15%밖에 안 되고. 물론이겠죠. 예. 그리고 내 가정에서 물려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거 하니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습 받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교육받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과 상식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층처럼 됐는데 이게 기업을 위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닌 게 전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최근 몇 년 사이 부자들의 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안 될 거야! 그게 나네!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만취 상태에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구속됐습니다.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이른바 맷값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3년과 야구 방망이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SK와 현대가의 3세가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뭐 땅콩 해양 사건을 포함해서 한진가에서 벌어진 일이나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오너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렇게 그 특별한 특권 계층이 형성돼서 보통 사람과 거리감을 가지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가족 경영의 문제가 아직도 우리 재벌 체제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일한 박사가 대단하다는 게 자기 가족이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90년 기업을 만들었고 벌써 승계한 전문 경영인만 몇 명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굉장히 앞서간 기업인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속에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도 잘 되지 않는다. 그 네팔에서 만나 뵀던 라면왕 비노 초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났거든요. 대지진이 2014년에 네팔에서 났는데 대부분 그 나라를 부유층들이 빠져나가는데 이분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진의 진앙지로 가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거죠. 지난 2015년 7.8 규모의 대지진이 네팔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살 곳을 잃은 이재민만이 280만 명, 네팔인 10명 중 1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냥 맨 땅 위에 대나무와 함석으로 지은 임시거처인데요. 상당히 그 공간도 협소하고 지금 अनि फेरि त्यही हो अब राति मच्छरले टोक्ने सर्प आउने भ्याकुत आउने भित्र अब खानेपानी छैन यहाँ राम्रो चामलहरू चाउचाउहरू अलिअलि दिएको थियो 2013년 포브스가 선정한 네팔인 최초의 억만장자 비노 초도리. 그가 더 유명해진 것은 네팔 대지진 이후의 행보 때문입니다. 살 곳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임시가옥 1만 채를 지어 보급한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축적된 부라면 그 사회를 위해 쓰여야 한다. 초드리 회장의 경영 철학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유일한 정신과 같은 대목입니다. तपाईको परिवार कतिजना छ हाम्रो परिवारमा 7 जना छ। सब 8 छ त सब 8 छ। Jebel's wealth. Yeah. Here is Jebel's wealth. Is it a family wealth or founder's wealth or society's wealth? In our part of the world, and probably that's true also in the rest of the world, they say that personal wealth or a family-controlled wealth or a business doesn't last more than 3 generations. There is a contribution in your enterprise, in your corporation, by all the stakeholders. I think it is wrong for anybody to think it is me and I can do whatever I like with it. 2011년 미국의 금융위기. 하지만 주범인 월가 최고 경영진은 수백만 달러의 퇴직금까지 챙겼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인물. We should care about it a lot. And we should care about it more than anyone else cares about it. Every worker earns a decent wage, then every single business benefits from the demand of those that those wages represent. 미국 시애틀 중심가에 위치한 빌딩, 닉 하나와가 사온 투자회사.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상위 1% 미국의 억만장자입니다. 그가 임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질수록
기업가들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I should start by saying that I'm a big believer in capitalism and market economies. Right, in 1980, the top 1% of Americans had 8% of national income. Now they have almost 3 times as much. And so the question is, well, should they have 5 times as much as 1980 or 10 times? Like, where does it stop? The better we do, the better everyone else will do. It's not true. How could it be? I earn 1,000 times the median wage, but I do not buy 1,000 times as much stuff, do I? I actually bought 2 pairs of these pants, what my partner Mike calls my manager pants. I could have bought 2,000 pairs, but what would I do with them? How many haircuts can I get? How often can I go out to dinner? No matter how wealthy a few plutocrats get, we can never drive a great national economy. Only a thriving middle class can do that. 기업이 잘 되려면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만나 뵈니까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던데요. 최근에 사회적 책임, SR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고 그런 부서도 따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근데 그분들은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게 몸의 일상이 돼서 기업이 사회 속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부자가 돼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유일한 선생이 느꼈던 것처럼 나라나 지역사회와 하나가 돼서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공통점이 있더군요. 우리 유일한 선생의 독립운동가적인 정신, 기업가의 철학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기업의 모델이 아닌가, 정신적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분 있는 기업, 철학이 있는 기업인 별로 없어요 요즘. 그래서 좀 그리워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돈 그 자체가 꿈인 셈이죠. 그러나 부자가 된 뒤에 그 부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막연히 부러워하는 황금 만능의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본받을 만한 사회 지도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일부 인사들의 혐오스러운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는 않을 겁니다. 아무랬던 일제강점기에 행동하는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성공한 기업가 100년 전의 청년 유일한이 지금 한국 사회에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돈 너머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유일한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은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손녀 유일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seeing me. I brought some things. 그녀는 할아버지 유일한 박사가 남긴 유산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I brought some.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But this one I like so much because it's my grandfather in a more casual photographs that most people have. This is how I would remember him more. My grandfather well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firearms and being able to protect yourself and your freedom. These are letters from my grandfather. 보자기 가득 담긴 것은 유일한 박사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To me, these are so important because they are from a father to his children when he couldn't be with them. 나보다는 타인을, 개인보다는 사회를 생각했던 유일한 박사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My grandfather writes to his only son,
The burning ambition that I had, the thing that put the drive into me to get through college and make a living, was the all-consuming desire to help make Korea independent of foreign rule and its people economically better off. I had only the idea of how to go about accomplishing this. Your philosophy that you may serve a purpose to others and at the same time bring satisfaction to you is, to me, most fundamental. Most people's experiences, including myself, show that we are happier when we serve a useful purpose to others. He wanted to give us the tools to become successful. He didn't want to give us the success. With your hard work and your diligence and your courage and your strength, you can be as successful as you want to be, even more successful than I.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have inherited from my grandfather.